지금 당장 수익률을 높여주는 부부의 세계 다음 전략은 무엇일지.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청약을 노려라. 부동산 청약 통장은 들어봤는데 주식 청약도 있어요? 보통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할 때 공모주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투자를 받게 됐는데, 이 공모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나 또는 수수료 조금 내면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되는 주식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공모주를 잘 활용해도 우리가 쏠쏠한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매도하는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 공모주 투자는요, 첫날, 상장 첫날 매도하시라는 겁니다. 첫날이요? 예. 왜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상장 이후에 공모주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합니다. 다? 모두 다 그래요? 거의 뭐 90% 가까이. 보통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아름답게 재무제표를 만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든가 주가가 쭉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규 상장할 때 시초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90%에서 200%까지 일단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시효과에서 잡히고, 그 시점부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한가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최대 가끔가다 깜짝 놀랍니다. 130% 이상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날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대가 있잖아요. 장 초반, 장 중반, 장 후반. 역시 김남희 앵커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자, 보시는 바처럼 초가와 종가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예, 상장 첫날 무조건 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대략 한 30 내지 평균 30 내지 40%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여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니, 수익률이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데요.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모하는 주식만 계속 사모았다 팔고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자산가 분들 중에는 은근히 공모주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계십니다. 앞서 언급드릴 때 이제 경쟁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배정되는 물량은 조금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수익률은 대략 한 5% 정도, 예,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경쟁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뭐 10대 1, 뭐 심한 경우에 100대 1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우리 대학 입학할 때 무조건 합격하는 것처럼, 그럼요. 예, 좋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가치보다 공모가가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응찰한 물량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주가가 첫날부터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량을 많이 받았는데 빠지면 수익률이 나빠지겠죠. 그렇죠. 예, 공모 마지막 날까지 심한 미달이다 그러면 투입 금액을 작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대략 한 공모 마지막 날 아침에 봤을 때 한 2대 1, 3대 1 정도면 뭐 한번 응찰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철회할 수도 있나요? 철회하실 수도 있겠죠. 예. 공모주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뜨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공모주 관련한 일정은 한국거래소에 공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인드라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IPO 현황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있는지, 공모 일정이 잡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 예. 공모 투자를 하실 때는 요즘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계좌를 딱 쪼개가지고 요 계좌에서는 공모주 투자만 하는 계좌,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뭐 수익률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경영권 승계에 있는 회장님의 건강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주를 살피면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 많은 전략이 있어요. 그 많은 전략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수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10초만 투자하십시오.
지금 당장 수익률을 높여주는 부부의 세계 마지막 전략.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큰 손을 공략하라. 저희 같은 일개 개미가 어떻게 큰 손을 공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손을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저평가된 종목을 적대적 M&A 하거나 경영권을 간섭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진짜 큰 손인 거죠. 갑자기 부부의 세계 클라이막스인데요? 맞습니다. 보통 M&A 하면은 인수합병이라고 많이 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대적 M&A는 이런 M&A들과 뭐가 다른 건가요? 보통 이제 적대적 M&A는 이게 좋은 절차가 아닙니다. 제3의 투자자들이 상장사를 공격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경영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지분을 서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지분을 많이 갖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를 흡수합병 해버리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을 내쫓는 그런 적대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2003년 SK 같은 경우 PBR,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0.34배 매우 저평가된 수준이었는데 소버린이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SK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로 지분을 확보해 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 소버린이 이제 항복하고 떠났어요. 떠난 다음엔 이 지분 방어를 하는데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뭐 저평가된 수준에 있었다 그러면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나 약간 고평가된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도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과거 SK 같은 경우 주가가 2003년에 3, 4만 원대에서 20만 원 넘게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상승률이었죠. 그럼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검색하시면은 최근에 나온 경영권 분쟁 관련한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HTS마다 경영권 분쟁으로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시면요. 관련된 뉴스가 땡땡하고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단기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분쟁이라는 뉴스가 떴을 때 저희가 바로 투자를 좀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은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평가되어야지만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0.5배 이하인 종목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격을 당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데 자산가치보다 0.5배 이하 낮은 시가총액을 가진 저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 제3세력에 의해서 경영권 찬탈 시도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영권 분쟁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해야 되나요?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시를 계속 지켜보시고 공시 내용을 봤는데 기존 대주주도 새로운 그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주주도 주식수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이건 분쟁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호 하면서 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옛말이군요. 그렇죠. 고래 싸움 보면서 우리는 떡을 먹을 수도 있고 고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과거에 고수님께서 투자하셨던 종목 중에 이 적대적 M&A나 경영권 분쟁으로 수익을 보셨던 사례 있을까요? 2005년에 제가 일성신약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일성신약 덕분에 제가 살림살이가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의 고수님의 통장을 견인해준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를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이유는 저평가되어서 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경영 분쟁 조짐이 여러 건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 T모 씨가 2005년 가을부터 해서 지분을 모아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선임권 그리고 배당을 늘려라 등등의 요구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연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얼마 버셨다고요? 저는 2만 원대 사가지고 네. 7만 원대 매도하고 나왔어요. 300%? 그리고 또 2배 올랐어요. 그래서 왜 더 안 들고 계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방송 안 하시고 지금 저희 건물 하나 사셨을 텐데. 방송을 보시다가 주식 덕후 이성수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